텐백으로 내려앉은 채 반칙을 연발한 일본에 대해 브라질 언론이 무시하며 혹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경기 내내 텐백으로 막기만 하다가 페널티킥으로 1점을 내주며 일본이 0대1로 패하자 일본 내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리야스 감독은 우리는 충분히 세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일본 언론들은 브라질 선수들의 인터뷰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며 그들의 시선에 일본이 어떻게 비쳤는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정작 브라질 현지의 언론들은 텐백으로 내려앉아 반칙만 연발한 일본에 대해 안티풋볼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브라질 언론들의 무시와 혹평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브라질에서 닿은 일본전 현지 언론의 실제 보도. 일본 선수 평점, 논평 없음. 이타쿠라의 네이마르에 대한 파울은 몇 개째? 브라질이 일본을 최소 득점으로 꺾었던 6일 경기는 5득점을 빼앗은 한국전에 비해 스코어가 나지 않아 브라질 언론과 국민에게 상당한 불만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유력 인터넷 미디어로 기자를 일본으로 특파한 UOL의 제목은 셀레상은 일본의 거듭된 파울에 시달렸지만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을 결정지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일본이 시합을 통틀어 19개의 파울을 범해 셀레상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반칙, 그리고 또 반칙이라며 답답해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싸움법은 후반 미드필더 엔도가 공격수 히샬리송을 쓰러뜨려 페널티킥을 빼앗기는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본 선수 평점, 논평이 없는 언론도. 역시 기자를 일본에 보낸 스포츠 전문 인터넷 매체 글로보 에스포르치도 비슷한 시각에서 셀레상은 고통 속에서도 일본을 쓰러뜨렸다 라고 보도. 출전한 브라질 선수 전원을 10점 만점으로 채점해 최고는 공격수 네이마르의 7.5점, 최저는 모두 교체 출전한 공격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와 가브리엘 제수스의 5.5점. 일본 선수에 대한 평점은 없고 팀에 대한 논평조차 없다. 일본과 일본 선수는 거의 안중에 없는 듯했다. 스포츠 신문 란세 인터넷판도 브라질 선수 전원을 10점 만점으로 채점, 최고는 네이마르가 7.0이었고 다음이 카세미로와 히샬리송의 6.5, 그 외에는 전원 6.0이었다. 그러나 여기 또한 일본 선수에 대한 평점은 없었다. 팀에 대해서는 90분을 통틀어 단 한 번의 찬스도 만들지 못했다. 겨우 1점 차로 패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요일 새벽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경기를 라며 통렬한 비난. 그리고 치치 감독의 우리는 슛의 정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심판에게는 불만이 있다. 일본은 너무 많은 파울을 저지르며 우리의 공격을 막았다. 분명히 도가 지나쳤지만 심판은 일본 선수에 대해 극도로 관용적이었다 라는 말을 소개했다. 베테랑 해설자인 뮤통 네베스는 월요일 새벽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경기를 보며 짜증난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라며 이쪽도 통렬한 비난. 일본은 열심히 뛰긴 했지만 기술과 창의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 팀을 상대해서 의심스러운 페널티킥으로 1점을 뽑았을 뿐이라니 라고 한탄했다. 그리고 오늘 일본에 이렇게 고통받는다면 유럽의 강호들과는 도저히 대등하게 싸울 수 없다 라며 셀레상을 깎아내렸다. TV 중계에서는 일본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다. TV 중계를 한 글로벌 방송국은 일본과 일본 선수에 대해 보다 많은 코멘트를 쏟아냈다. 하지만 초베테랑 국민 아나운서인 가르봉 부에노는 일본은 극단적으로 수비적, 자주 페널티 지역 내에 9명 10명씩 들어가 있다 라고 질책하는 듯한 말투로 중계하며 네이마르에게 또 파울, 이것이 몇 번째이고 그중 몇 개가 이타쿠라에 의한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프타임에는 셀레상이 공격했을 때 일본 선수가 페널티 지역의 골키퍼를 포함해 10명이 들어가 있는 장면을 거론하며 일본이 얼마나 수비적으로 플레이했는지를 명시하고 있었다. 해설자인 전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카이오 히베이루는 셀레상이 일본의 두터운 수비 블럭을 뚫으려면 좀 더 측면에서 공격해야 한다 라며 좌측의 비니시우스, 우측의 하피냐가 더 효과적인 움직임을 통해 패스를 이끌어내고 특유의 스피드와 테크닉을 구사해 돌파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조직적이라는 평론도. 하지만 후반에도 일본은 두툼한 수비를 깔고 셀레상은 전반과 비슷한 공격을 반복. 후반 32분 페널티 지역에서 엔도가 히샬리송을 넘어뜨리고 주심이 브라질의 페널티킥을 준 장면에서는 전 심판이었던 해설자가 주심의 판정은 옳다 라고 단언했다. 경기 후 해설자인 전 브라질 대표팀 미드필더 주니오르는 공수 양면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뛰었다. 개인 능력도 만만치 않다.
이 경기는 월드컵에서 대전하는 독일, 스페인과 경기에 대한 좋은 시뮬레이션이 된 것 아닐까 라며 브라질 언론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일정 부분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셀레상에 대해서는 가장 위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라며 네이마르를 높이 평가. 한편 올 시즌 클럽에서 크게 활약해 차세대 에이스라는 기대를 받는 비니시우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후반 일찍 교체된 것은 당연하다 라며 냉엄한 평가였다. 팀 전체에 대해서도 일본이 극도로 수비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측면을 이용해 다양하게 또 적극적으로 뛰었어야 했다 라며 씁쓸해했다. 대전 상대에게 볼만한 것이 없으면 무시에 가까워진다. 일반적으로 브라질 언론은 상대에게 별로 볼만한 것이 없을 경우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무시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일본 언론과 팬들에게는 세계 최강 브라질에 맞서 크게 건투한 경기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축구 왕국의 언론은 비판하지 않지만 거의 코멘트도 하지 않는다는 극도로 냉혹한 처사를, 그것도 의도적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았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브라질에게 파울이 많다느니 안티풋볼이니 같은 말이 나오게 한다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결과는 남긴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공격면에서는 정말로 내가 간다는 의식이 보이는 선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역시 보면서 든 생각은 판단력을 포함해서 패스 스피드와 정확성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입니다. 유럽 선수는 크게 휘두르지 않고 빠른 발차기로도 강한 공을 차게 됩니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강한 공을 찰 수 있는 것도 정확성이 유지되어 다음 움직임이 빨라지는 요인일 것이고, 그 차이는 패스뿐만 아니라 결정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근력의 차이인지 골격이나 발목 구조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플레이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울의 수는 많았지만 악질적인 것은 적었고, 이걸 파울로 잡냐 싶은 판정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았다. 네이마르의 능숙한 리액션으로 파울이 된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파울이 많구나 라고 느끼지 않는 채 관전했다. 실력 차이가 나는 상대에 맞서 골을 지키기 위한 필사성이 나온 결과라고도 생각한다. 공격에서는 좋은 점을 찾기 힘들 정도였지만 수비에 관해서는 브라질을 이렇게까지 초조하게 만들고 페널티킥 이외에 골을 주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는 졌지만 승부는 이겼다 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강한 나라에 대한 수비 구축이나 자신감 같은 것으로는 이어졌다고 생각해. 남은 것은 공격이야. 파울 횟수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악질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불만이 있다면 현재 브라질의 우승은 꽤 힘들 듯. 이번에는 친선 경기로서 VAR도 없었기 때문에 그 페널티킥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일본의 좋고 나쁨보다도 브라질의 앞으로의 과제가 더 큰 것은 아닐까? 일본은 월드컵에 나가는 팀 중에서는 하위팀, 그런 나라의 페널티킥 1점으로 승리한 정도로 어쩌고저쩌고 말한다면 브라질도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일본이 좋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강팀 상대라면 저런 수비적인 작전이 타당. 하지만 득점 가능성이 느껴지는 공격은 전혀 없었다. 골을 넣어 이겨야만 하는 경기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 미드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하는 시대는 상당히 낡았다. 선수를 바꾸는 것보다 작전이나 공격에 변화가 없는 것을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일본에게 브라질 언론의 논평은 필요 없다. 상대에게 지루한 경기였는지는 일본 측으로서는 아무래도 좋아. 오히려 본선에서 이런 경기를 한다면 브라질이 혹평이겠지. 일본은 수비적으로 해도 월드컵 조별리그를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다. 남은 친선 경기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득점을 할 것인가 하는 과제에 주력하는 것인데, 그것도 브라질과 했기 때문에 떠오른 과제라고 생각해. 아마추어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이 공격에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개개인의 기술이든 신체 능력이든 의식 차이이든 어쨌든 골에 대한 압력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일본의 역부족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노골적인 표현일 테지만 압도적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브라질 언론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면 일본 대표는 건투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 이제는 본선까지 이번 경기를 밑거름으로 할 수 있을지, 이 경기의 최종 평가는 그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뭔가 댓글들을 보면 일본은 좀 더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도전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였다는 것이 현실 아닌가? 공격 때는 앞으로 연결하려고 했고 드리블도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슬프게도 브라질이 모든 면에 있어서 나았을 뿐이라는 느낌. 그리고 브라질 내에서의 일본의 평가는 솔직히 아무래도 좋지. 그들에게는 셀레상이 전부고 솔직히 일본 따위는 안중에 없어. 지금의 일본에는 뛰어난 스타 선수도 없고. 좀 더 분수를 알고 착실히 평가를 해나가야.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 결승도 점유율 면에서는 비슷했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다. 마드리드의 선수가 페널티 지역 안에 갇혔던 일도 볼을 뺏은 후 걷어내기 급급했던 일도 별로 없었다. 비 때문에 패스 돌리기가 어려웠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선수 개인의 힘의 차이가 난 듯. 자기 진영에서 패스 코스를 고민하는 것은 결국 전술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토도 미투마도 측면에서 정지 상태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약한 상대라면 어떻게든 빠져나왔겠지만 월드클래스 상대로는 그것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90분을 통틀어 단 한 번의 찬스도 만들지 못했다. 겨우 1점 차로 패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로 그 말 그대로 골킥한 볼은 자기 진영에서 압박을 받아 모듈이 빼앗기고 바로 위기를 맞는 것의 반복. 유일한 측면 공격도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하프라인도 못 넘고 상대의 볼. 브라질은 수비라인도 항상 높고 미들도 치밀하고 공격진의 전방부터 적극적인 압박도 조직적으로 팀으로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측면 공격도 전방 선수의 유지력, 추진력이 있었고 지원하는 선수도 항상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과제라기보다는 일본 축구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본보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브라질 언론에서 본 일본의 평가. 페널티킥 1실점밖에 하지 않았다고 만족해야 하는 일본 언론이나 전 대표 선수 해설자들 같은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일본은 언제까지나 강해질 수 없다. 브라질 언론과 서포터의 축구를 보는 눈은 매섭다. 한 번의 실수도 비판 대상이다. 바로 야유당한다. 그래서 브라질 선수들은 자신에게 온 볼은 강한 책임감을 갖고 아군에게 연결하는 멘탈과 기술이 배양된다. 일본이 괴로운 나머지 걷어낸 의미 없는 뜬볼에서도 브라질 선수들은 헤딩으로 실수 없이 아군에게 연결하고 있었다. 일본은 헤딩으로 연결할 수 없는 장면, 잡다한 패스로 볼을 잃는 장면이 수십 번 있었을 것이다. 일본 축구에는 그런 엄한 눈이 없다. 그래서 자기에게 온 볼을 잃어도 연결하지 못해도 두들겨 맞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한 번의 실수에 대한 엄격함이 전혀 다르다. 이래서는 책임감이나 신체 유지나 높은 기술은 만들어지지 않아. 솔직히 브라질 언론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관계없지. 한 수 아래인 일본으로선 그 브라질을 상대로 잘 지켰다 라는 평가가 나올 만해. 물론 경기니까 이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시 실력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니 그건 어쩔 수 없다. 볼을 다루는 법, 몸을 움직이는 법이나 사용법, 아이디어, 압박의 속도 등 모든 것이 위이고, 다만 일본 선수의 패스 차이 같은 걸 보면 분위기에 당하고 있나 싶기도 했지만, 공격은 원하는 만큼 허물기가 얼마나 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수비에서는 다소 흔들려도 마지막 슛 부분에서 몸으로 막으러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파울이 많다고 할 정도로 러프하지도 않았고 이타쿠라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 월드컵 같은 진심의 경기에서 이 방법으로 승점 2를 얻으면 충분할 텐데,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몇 단계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찬반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이 거론되는 댓글입니다. 브라질 언론이 일본 팀을 어떻게 보도하고 평가했느냐는 아무래도 좋은 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본인의 전형과 같은 기사. 압도적인 강자에 맞서 지키는 것은 관중 입장에서 보면 재미없겠지만 결과를 묻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 재미있는 축구를 해서 저번에 한국과 같은 결과가 나와도 팬들이 용서해준다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일본인이지만 보면서 슬퍼진 경기였다. 내려앉아서 지키고만 있었을 뿐 공격의 활로를 찾을 수 없었다. 전반은 그렇다 쳐도 후반에도 똑같은 경기 전개에는 슬퍼졌다. 이웃의 한국은 5실점을 당하면서도 1점을 올렸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축구를 칭찬하고 싶다. 축구는 점수를 내는 경기, 0대1이라는 득점 없는 경기로 잘 버텼다느니 잘했다느니 앞으로도 브라질을 이길 수 없을 듯. 저렇게 내려앉아서 파울만 하면 어떤 의미로는 어쩔 수 없는 코멘트가 아닐까. 결정적인 찬스는 거의 없었고 1대0이지만 완패. 브라질에서 했다면 6점 정도 찍혀있을 것 같은데? 유감스럽지만 한국은 공격하러 갔기 때문에 점수차는 벌어졌지만 힘은 아마 일본보다 위일 것이다. 선수 면면이 미묘하게 작아져 카가와나 혼다가 해외 이적을 했을 때와 같은 충격이 있는 선수도 눈에 띄지 않는다. 아쉽지만 예선 돌파는 꿈속의 꿈일까? 브라질 언론도 여전히 내성이 없네. 같은 조의 세르비아나 스위스가 한국 수비수들처럼 페널티 지역 안에서 몸도 던지지 않고 슛을 지켜봐줄 줄 아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시아 원정에서 과제가 발견되었으니 횡재 아닌가. 한국은 1점 얻었지만 일본은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은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거잖아. 1점을 얻는다면 0점으로 막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분하지만 한국 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브라질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 세세한 차이는 신경 안 쓰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작전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일본과 맞붙었을 때 중국의 쿵푸축구와 같아. 중국 선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본 선수에게 돌파당할 때는 파울을 연발하고 있었다. 완전 똑같아. 그때는 중국을 한국 같다며 비난하는 소리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의 육체 공격 목적의 파울과 똑같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바로 중국이 다른 수단이 없어서 일본에 파울을 연발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파울이 많은 건 칭찬받은 게 아니잖아. 이게 한국이었다면 태권도 축구니 민도가 낮다느니 라고 말했겠지? 결국 파울로만 막을 수 있었던, 혹은 파울을 받으려던 찰나에 걸었으니 수준 낮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브라질이 싫어했으니까 좋았다는 건 뭐냐 그게. 이게 한국 얘기였으면 귀신같이 까고 있었겠지. 그 나라는 더러워 라며. 야후 댓글러 분들은 일본의 정신을 소중히 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했으면 좋겠어. 거친 플레이를 계속하며 석패하는 것보다 당당히 싸우고 대패하는 것이 낫다. 한국이었다면 똑같이 말했을까요? 그 나라는 라며 비판하면서 일본은 잘했다니. 일본인들의 정신승리 스킬은 정말 대단하네요. 현실이 점점 암울해지니 매일 정신승리만 연마하고 있나 봅니다. 물론 후반부에 소개해드렸던 댓글처럼 일부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찬반수로 알 수 있듯이 소수에 불과하고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칙을 이겨내지 못한 브라질이 잘못했다 라는 의견이 더 많죠.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일본인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주요 댓글 중에 경기는 졌지만 승부는 이겼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문구는 일반적으로 더러운 수법을 사용한 상대에 대해 자신은 정당한 방식으로 승부에 도전했다가 패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전원이 내려앉아 템백 축구를 하면서 수많은 파울을 범하고도 경기에 진 일본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죠. 경기도 지고 승부도 졌다가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비록 대패했지만 모든 걸 드러내놓고 재밌고 깔끔한 경기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강화의 차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죠. 저들의 표현대로라면 한국이야말로 경기는 졌지만 승부는 이긴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두드려 맞으면서 제대로 경험한 팀과 안 맞으려고 비겁하게 숨은 팀의 차이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과연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허위, 과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